대답이 좀 크게 말해야지. 목소리 작다 그래가지고 뭐 적은 구독자긴 하지만 일단 천천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좀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찍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는 하나 둘 7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좀 버라이어티 하길래 어저께 이어서 원래 주로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일왕 즉위식이었으니까 첫 번째 뉴스와 브렉시트 관련 하나, 심지어 캐나다,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시리아 마찬가지로 시리아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태국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 터키 이렇게 문제. 시리아 터키 문제가 아니라 이제 크루즈 터키 문제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1번을 갈게요.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했는데 중앙에 보이사고요. 나루히토 헌법 따라 책무 다할 것 축하 인사 아베 만세 삼창. 그렇군요. 헌법 따라 책무 다할 것. 제가 이 나루히토 왕세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현재 이 일왕이 즉위했을 때,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천황이라고도 하던데 일본 역사를 공부하시면은 천황이 실질적인 정권을 가졌던 기반,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실세라고 하죠.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기간은 거의 없고, 이제 마지막에 그 메이지 유신 관련해서는 이제 하급무사들이 난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존왕량이라고 해가지고 대정봉환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천황 앞세워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하극상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면서 웨이스에 대한 배척,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쇼인인데 앞에가 기억이 안 나네. 야스다인가요? 아마 야스다 쇼인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에서 가장 추앙하는, 그래서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를 이제 심어준, 그때 천황을 기점으로 뭉쳐서 이렇게 나갔던 느낌을 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권위를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이제 나루히토가 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전 그 천황은 약간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백제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친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한 정권이었다고 할까요? 정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솔직한 천황 일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천황이라고 하면 이제 식민사관 그거기 때문에 일왕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줬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역사라든지 이 왕의 이 나루히토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내세운 뭐 기치라든지 이런 것을 레이카 시대로 왔는데, 레이카가 아니라 레이카 맞나? 또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제목부터 나루히토 헌법 따라 책무 다할 것 축하 인사 아베 만세 삼창.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저에 깔린 부분은 뭐냐면은, 또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기사를 읽었겠지만 일본과 한일 관계가 현재 많이 안 좋잖아요. 한국과 일본 관계가. 거기서 일본은 현재 어떤 극우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도쿄에서 일왕 공식 즉위식, 이낙연, 찰스 왕세자 등 축하 사절. 영국에서도 왔네요. 문 대통령 일왕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보냈겠죠, 당연히.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겠고, 거기에 굳이 무리하게 욕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축하하는 정도로. 왜냐면 지금 뭐 대화를 해도 먹히질 않을 건 아니까 그렇게 좀 뭐랄까 축하하는데 괜히 좀 awkward한 그 어색한 이제 내용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축하만으로 보내는 게 더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세 삼창을 했대요. 이 약간 기본적으로 그때 일본 신식 옷과 이렇게 약간 천황 옷을 입었어요. 키가 좀 작네요. 그래서 나루히토 일용직위식이 열린 22일 도쿄 고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이 앉아있는 팔각형의 다카미쿠라는 서기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즉위식 등 중요 의식에 사용하던 일왕의 옥좌로, 이날 등장한 것은 1913년을 시작해 네 번째로 즉위식에 사용했다. 이 다카미쿠라는
높이 6.5m에 무게가 8톤에 달하며 이번 행사를 위해 트럭 8대에 실려 교토에서 공수됐다. 아, 지그재그 도쿄에서 하는군요. 신기하네.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카미구라 이런 것도. 어쨌거나 교토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도쿄에서 즉위식을 했네요. 지난 5월 1일 즉위한, 즉위는 이미 했는데 이번에 즉위식을 한 것 같아요. 나루히토, 덕인이네요. 이름은 참 이쁘네요. 덕과 인, 일왕, 일본에서는 천황, 나오죠. 일본에서는 천황인데 자신의 즉위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의식이 22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도쿄엔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했다. 소쿠이레이 세이덴노기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 어렵네요. 소쿠이레이 세이덴노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면은 뭐 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디절자인가? 지위할 때 자리 위자고 절위 이게 예자 예돌예자 정팔일정 이거 모르는 자고 모르겠고 의이네요. 그래서 뭐 좋은 건 단어 같네요. 양정 섬진 의. 그래서 불리는 이 의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일왕에 거친 고쿄 내 규된 궁전에서 마스노마에서 열렸다. 궁전 이름이 마스노마인가 같아요. 소나무의 문이네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송 something 간으로 써놨네요. 소나무 사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찰스 왕세자, 로드리고 필리핀 대통령도 왔어요. 왕치산까지. 왕치산은 현재 서열 2위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서열 2위가 리커창이긴 하지만 왕치산 같은 경우는 원래 칠상파라에 의해서 이제 낙오됐어야 되는 존재인데 워낙 시진핑과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통령 같은 느낌으로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느낌으로 중국 국가 부주석이니까요. 물론 국무총리 역할이 더 강하긴 하겠지만 뭐 명예직인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치산은 이제 그 전에 규율이었나요? 어쨌든 군국 교육기무소였나 뭐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사헌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검사 쪽인가? 사관원? 그러니까 좀 커럽션 담당하는 거 있잖아요. 부패 담당하는 그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파워가 셌겠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부주석으로 왔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상당한 권력 인사들이 참석을 했네요. 그래서 186개 국가 지역으로부터 축하사절 400여 명과 일본 국내 인사를 합쳐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격려를 통해 나루히토 일왕에게 즉위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다. 8톤 옥좌, 다카미구라 교토서 공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보면 한국인처럼 생겼죠? 약간 일본 느낌도 나긴 하네요. 백제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도 역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반증하는 게 있죠. 근데 솔직히 그게 뭐 우리나라 후손이고 어쩌고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앞선다, 뭐 우생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저도 그냥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당연스럽지 않나요? 큰 나라에서 먼저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서 인류가 건너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식민사관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식민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어떤 식민사관에 의해서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의 좀 원류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백제 후손들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들 원류와 함께 이제 좀 더 야마토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 생겼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긴 한데 일본은 그걸 또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우생하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일본 본토에 있는 어떤 그런 원주민들과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백제인들 유입은 확실히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백제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물물 견수를 많이 해줬고요. 물론 이제 추후의 역사에서는 일본이 또 이렇게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정원론과 그쪽에 바탕을 둬서 이제 대동아 그러니까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배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군국주의가. 어쨌든 시중들이 다카미쿠라로 불리는 단상 형태의 옥좌에서 비단 장막을 걷어내자 나루히토 일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약간 실시간적으로 이제 다이어리 같은 느낌을 썼네요. 글을. 이런 옆에는 미초다이로 불리는 단상에 마사코 왕비가 섰다. 높이 6.5m 무게가 8톤에 달하는 다카미구라는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즉위 등 중요 의식이 열릴 때 일왕이 사용하던 옥좌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트럭 8대에 실려 1톤 트럭에 8개 실렸다는 얘기 같아요. 8톤이니까.
교토에서 공수됐다. 나루히토 일왕은 오코토바로 불리는 짧은 연설에서 먼저 왕위를 계승했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 아키히토 전 일왕 전하가 30년 이상 언제나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겠다는 거네요. 기원하고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며 그 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 며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빌면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우리나라, 일본이 더 한층 발전해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천황폐하의 거침없는 목소리가 쥐죽은 듯이 고요한 국교궁전에 울려 퍼졌다고 묘사했다. 관심을 모았던 헌법 관련 표현은 헌법에 따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였다. 지난 5월 즉위식 때와 같은 표현이다.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은 1989년, 90년 두 차례 즉위 관련 행사에서 각각 일본국 헌법을 지키겠다,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어서 일왕의 언급이 주목받았지만 5월 즉위식 때와 같은 표현이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센텐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당시 아키히토가 일본군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는 평화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 이제 일본 회의라든지 아베 신조 정권, 자민당 정권이 현재 갖고 있는 스탠스는 이 평화 헌법 구조를 개헌을 해서 자위대가 아닌 군사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죠? 자위대가 아니라 자국의 군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사실상 방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위대인가? 자국 방위대 이런 느낌인데 이게 개헌이 되면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아니면 좀 더 자기 주도하에 이제 공격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제 일본이 패전했을 때 막혔었어요. 미국에 의해서 너네 이제 군대 갖기 힘들고 자위대만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일본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랑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센세이션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헌법에 따라 뭐 일본 국민의 책무를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굳이 일본 정부 현 정부와 현 내각과의 어떤 갈등을 그렇게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왕의 스탠스고 어떻게 보면 친아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베의 어쨌든 반아베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왕의 즉위 선언에 이어 아베 총리가 국민을 대표해 요고토로 불리는 축하 인사를 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우리 국민 일동은 천황폐하를 일본의 상징으로 우러르고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참석자들과 즉위를 축하하며 천황폐하 만세, 만세, 만세를 외쳤다. 즉위 축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단순히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면 과거 전쟁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고 국민 주권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렇구나. 29년 전 아키히토 전 일왕의 즉위 행사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 첨언이 많이 있네요. 이런 상식 같은 것들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아베 총리가 1.3m 높은 위치에 일왕을 올려다보며 만세를 외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종교적 실체는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일본에선 적지 않다. 만세 3창 뒤엔 자위대 예포가 21발 발사됐다. 일왕의 입장과 퇴장 시간을 합쳐 의식은 30분가량 진행됐다. 레이와군요. 그래서 이낙연 레이와 시대 일본 국민 더 행복하길. 이낙연 총리는 이제 총리를 굳이 안 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왜 아베라고 했나? 그냥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낙연 읽기 좀 거북하지만 이낙연 레이와 시대 일본 국민 더 행복하길. 주로 뒤에 직함을 붙여주잖아요. 어쨌든 이날 이낙연 총리는 남건표 주의대사와 함께 연미복, 서양 예복 차림으로 즉위식에 참석했다. 즉위식 이후엔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지하철역으로 가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 이수연 씨를 기렸다. 의미가 있네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자각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행보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즉위식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본인의 행보에 어떤 심벌을 남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총리는 추모비에 묵념한 뒤 한 일은 1500년 교류 역사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50년이 채 되지 않은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우호 협력의 역사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며 한일 국경을 생각해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인간애를 보여준 이수연 의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엔 일왕 내외가 도쿄 왕궁에서 주최한 연회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에게 문 대통령께서 천황즉위를 축하하는 축하 친서를 보내셨다고 소개하며 레이와 시대의 영자인가요? 영화 레이와 시대 새로운 시대의 레이와의 새로운 시대에 일본 국민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나가미네 야스사마 주한 일본 대사와 환담하며 이번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명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온 이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기사 자체는 약간 참석하신 분이 이제 다이어리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즉위식의 약간 그 플로우에 따라서 많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서 뭐 더 말을 하겠어요. 다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떤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키히토 차량이 어떻게 일왕이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가져갈지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는 솔직히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왕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고 상당히 철저한 뭐 감시 어떻게 보면 보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현재 뉘앙스는 많이 벗어났죠. 그냥 뭐 국민들의 어떤 존경하는 뭐 일왕 뭐 심벌릭한 개념으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즉위를 축하하는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왔고 이런 행사를 했고 헌법에 따라서 뭐 헌법을 준수하며 뭐 천황폐하 뭐 일왕폐하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외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자민당의 어떤 정권적인 입지는 나름 뚜렷하구나.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경색적인 국면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끊도록 할게요. 제목은 나루히토 헌법 따라 책무 다할 것 축하 인사 아베 만세 3창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